사무실 1동과 공장 2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에 P형 발신기 세트를 설치하고 수신기는 경비실에 설치하였다. 경보 방식은 동별 구분 경보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옥내 수화전의 가압 송수 장치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방식인 경우 다음 도면에 가나다라마의 전선 가닥수 및 전선의 용도를 담란에 쓰시오. 단 전선은 최소 가닥수를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 경보 방식이 동별 구분 경보 방식이래요. 동별. 자, 여기서 동별. 자, 보시게 되면 동별 구분 경보 방식이다. 자, 이거는 어떤 방식과 똑같냐? 바로 자, 우선 경보 방식과 자, 같은 방식으로 바로 가닥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1동과 2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1층과 2층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경보 방식과 동일하게 가닥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내 수화전의 가압 송수 장치는 여기 보시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어떤 방식이죠? 이것이 자동 기동 방식이죠. 자동 기동 방식. 그래서 자동 기동 방식인 경우에는 바로 기동 확인 표시 등 두 가닥이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유념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 자, 가가 여기 있죠. 여기에 있고요. 지금 수신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럼 수신기에서 선이 이렇게 선이 뻗어 나가겠죠? 그럼 이 가는 제일 말단 부분. 자, 말단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요거 하나. 네, 여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배선의 내역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옥내 수화전과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들어가는 배선의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들어가는 배선 내역이 자, 지구선이 있고요. 그다음 지구 공통선이 있죠. 그리고 경종선, 그다음 응답선, 그리고 표시등선, 다음 경종, 표시등 공통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가닥수가 자, 6가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옥내 수화전 설비에 들어가는 것, 자동 기동 방식이니까 여기에 이제 기동 확인 표시등 2가닥이 들어간다고 했죠. 고정적으로.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닥수가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안 변하는 것들. 바로 응답선, 표시등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 안 변합니다. 그럼 가닥수가 변하는 거는 여기 있는 지구선과 공통선 그리고 경종선만 가닥수가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 자, 가는 발신기 세트가 하나죠, 하나. 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구선이 한 가닥인 거고요. 공통선도 한 가닥이죠. 그리고 경종선도 한 가닥이죠. 왜냐면 여기 1동. 지금 이 발신기는 1동에만 걸쳐 있기 때문에 1동만.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다 더해 주시게 되면 총 8가닥. 맞나요? 8가닥이 나오게 되는 거죠. 8가닥. 그래서 요 가에는 총 8가닥이 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8가닥.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자, 나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럼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 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발신기 세트가 3개니까 여기서 지구선의 가닥수가 이렇게 3가닥이 되는 거예요. 3가닥. 그렇죠? 그러면 요 나에 들어가는 총 가닥수는 아까 가와 비교했을 때 2가닥이 늘어나서 나는 총 10가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0가닥. 그죠? 네, 나는 10가닥. 자, 그 다음, 다를 보실게요, 다. 자, 다가 여기에 있죠? 여기. 자, 그럼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 이만큼을 다 보시요, 이만큼을. 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발신기 세트가 4개니까, 지구선의 가닥수가 4가닥이 되고요. 자, 이제, 경종선이 늘어나요. 왜냐면, 지금 1동도 있고, 2동도 있죠. 이렇게 전체 이만큼 봤을 때 1동에도 발신기가 있고
이동에도 있잖아요. 이동에도. 그러니까 경종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종선이 두 가닥이 되는 거죠. 두 가닥. 그래서 요 다에 들어갈 가닥수는 다에는 총 12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12가닥이에요. 자, 12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 자, 라를 보시면 다와 비교했을 때 발신기 세트만 하나 늘어났죠.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지구선의 가닥수가 이제 여기서 5가닥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닥만 더 추가돼서 라는 총 13가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13가닥.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 보시면 자, 마는 라와 비교했을 때 발신기 세트 하나 추가됐죠? 하나 추가됐으니까 여기 지구선의 가닥수가 이제 6가닥이 되는 거죠. 6가닥. 그래서 마에 들어가는 총 가닥수는 14가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에서 마까지 들어가는 전선의 가닥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 가닥수에 해당하는 내역까지 다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운전 주회로의 미완성 도면이다.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시면 이제 4가지 문항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자, 도면에서 MCCB의 원어에 대한 우리말 명칭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MCCB가 있죠. MCCB는 바로 배선용 차단기죠. 그죠? MCCB는 우리말로 배선용 차단기가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도면에서 THR은 어떤 계전기인가? THR, 여기죠? 서머 릴레이라고 해서 THR은 바로 열동 계전기가 되는 거죠. 열동 계전기.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자, 기역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기역. 요 기역 있죠, 요거. 요게 바로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모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 그래서 이거는 삼상 유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4번. 주회로 부분의 Y델타에 대한 델타 부분의 주접점 회로를 완성하시오. 자, 지금 이게 Y델타 기동 운전 회로인데, 지금 이제 Y결선, MCY라고 써있죠? MCY. 이게 Y결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Y결선은 지금 결선이 되어 있고요. 지금 MC델타, 여기 델타 결선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델타 결선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방법. 델타 결선은 지금 여기 보시면 UVW, XYZ 써 있죠. UVW 그리고 XYZ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선하는 방법이 어차피 삼각형만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연결하냐? 자, 이게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2가지 방법 모두 다 삼각형 결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교재에는 이 방법으로 결선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한 거냐? 지금 이 단자 번호 있죠? UVW, XYZ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U와 Y가 연결이 되면 돼요. UY.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U가 여기 있죠, U. 그리고 Y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단자니까 위쪽에다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점 찍어주셔야 돼요. 점 찍어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림이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게 THR이 좀 더 위쪽에 올라가야 좀 더 이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림 그리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V와 Z입니다. VZ. 자, V가 여기 있고요. 자, Z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V가 이렇게 있고요. Z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W와 X. W가 여기 있고요. X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W가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그리고 여기서 X로
예,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THR은 위쪽에 올라가야 돼요. 그림이 조금 이제 내려와서 그러는데 요 THR은 위쪽에 올라가야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방법으로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선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U와 Z이죠. 자, U와 Z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 U와 Z니까 이쪽에 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V는 X니까, 자, V, 여기, 그리고 X.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는 Y와, 자, W는 Y가 여기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네, 이렇게 결선해도 됩니다. 예, 두 가지 방법 다 맞기 때문에 자, 어떻게 연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맞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THR은 여기 위쪽에 자, 이렇게 올라가야 맞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올라가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Y 델타 기동회로에서 주회로 부분에 이 델타 결선을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5조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 설치 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자, 보시면 이제 수신기의 설치 기준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죠?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르면 이 수신기의 설치 기준은 총 9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 9가지 중에서 이제 암기하기 편하신 거 있죠? 3가지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자, 여기 들어가야 돼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그리고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9가지 중에서 이렇게 좀 작성하기 편한 3가지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볼게요. 자,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리고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그래서 요 P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시등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R형 수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이 내용도 작성하기 편하겠죠. 이 설치 높이. 그 다음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 음향 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해서 수신기의 설치 기준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설비의 배관 배선 공사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배관 배선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에 대한 명칭을 자,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합성 수지관 한 본의 표준 길이는 몇 미터인가? 자, 이거는 지금 금속관과 합성 수지관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본의 표준 길이가 몇 미터냐면은 4미터입니다. 4미터. 자, 그런데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표준 길이가 한 본당 3.66m죠. 예,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금속관 말단의 모를 다듬기 위한 기구는, 그러니까 거칠거칠한 면을 자, 말끔하게 다듬는 거죠. 이것을 리머라고 합니다. 리머. 그 다음 3번. 노출 배관 공사를 할 때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부품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출 배관 공사죠. 노출 배관 공사를 할 때 관을
직각으로 굽힌다. 직각으로 굽힌다. 바로 유니버셜 엘보였고요. 그다음 4번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재료와 최소 설치 개수는, 그래서 금속관과 박스를 연결할 때는 바로 로크너트를 사용하죠. 근데 로크너트를 양쪽에서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체결하니까 최소 2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로크너트 2개가 정답이 되고요. 5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공구는 바로 파이프 밴더입니다. 밴드가 구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를 구부린다라고 해서 파이프 밴더가 공구의 명칭이 되는 거죠. 다음 6번. 다음 그림의 명칭은, 자, 이거는 바로 커플링입니다. 커플링인데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조립할 수 있죠? 조립할 수 있는 커플링은 바로 유니언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립할 수 없는 거는 일반 커플링이고요.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유니언 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관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공구의 명칭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도면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시면 이제 도면이 지금 CO2 소화 설비에 대한 그 도면인데, 자, 지금 두 가지 문항이 나와 있어요. 자, 기호 1번부터 5번에 배선 가닥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가닥수입니다.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1번이 지금 어디냐? 감지기 배선이죠? 1번과 그리고 2번은 지금 감지기 배선입니다. 근데 이제 CO2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교차회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교차회로 방식에서는 바로 말단. 자, 말단과 루프는 몇 가닥? 4가닥이고요. 그리고 기타는 8가닥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이 내용 볼게요. 이제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교차회로 방식일 때 자, 루프와 말단은 4가닥이 들어가고요. 4가닥. 그리고 나머지 루프도 아니고 말단도 아닌 부분은 8가닥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8가닥.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어디? 이 수동 조작함에서 이렇게 선에 가면 말단, 끝부분이죠? 끝부분이니까 1번은 4가닥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말단도 아니고 루프도 아니죠? 루프라고 하는 건 어디에 루프? 이거죠, 이게 루프죠. 그죠? 그러니까 말단도 아니고 루프도 아니기 때문에 2번은 8가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수동 조작함에서 방출 표시등까지죠. 방출 표시등까지니까 2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2가닥. 자, 그 다음 4번과 5번은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와 압력 스위치인데 지금 여기서는 가닥수를 구할 때 방호 구역이 몇 개인지 보셔야 돼요. 수동 조작함이 몇 개인지를 보시면 돼요. 자, 수동 조작함이 몇 개 있어요? 수동 조작함이 총 3개 있죠? 자, 3개 있으니까 요 솔레노이드 밸브와 압력 스위치 요 배선은 총 4가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4가닥. 근데 여기서 이 4가닥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4가닥은 여기다 압력 스위치가 3가닥인 거고요.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는 공통선이죠. 공통선. 1가닥. 이렇게. 왜냐면 지금 여기서 압력 스위치가 3가닥이라고 하는 거는 방호 구역이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수동 조작함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압력 스위치가 3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죠. 솔레노이드 밸브 몇 개? 3개에다가 공통선 하나인 거죠. 그래서 4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4가닥씩.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같은 경우는 요 수신반에서 제어반에서 어디까지예요? 수동 조작함까지입니다. 자, 기본 가닥수가 몇 가닥이냐? 지금 중요한 거는 기본 가닥수가 몇 가닥이냐면 몇 가닥이에요? 8가닥. 그죠? 자, 8가닥인데 여기서 선이 어떻게 결선이 되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선이. 자, 보세요. 지금 수동 조작함끼리 연결된 걸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어반, 수신반에서 가장 멀리 있는 말단 부분에 있는 여기 수동 조작함 가위가 여기가
8가닥이 들어가네, 8가닥이. 8가닥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여기는 이 8가닥이 이 6번 배선을 거쳐서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8가닥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몇 가닥? 13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13가닥. 자, 어떻게 13가닥이냐? 자, 보세요. 지금 6번, 13가닥인데, 자, 지금 전원 플러스, 자, 전원 마이너스, 방출 지연 스위치, 감지기 A, 감지기 B, 그러니까 교차회로 방식이니까 감지기 2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동 스위치와 사이렌, 방출 표시 등. 여기, 이게 8가닥이 기본이 여기입니다, 여기. 8가닥. 이 8가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가닥이 여기에요. 여기. 그런데 여기서 방호 구역이 추가될 때, 수동 조작함이 늘어날 때마다 어떤 가닥이 늘어나냐? 여기 있죠. 감지기 A와 감지기 B, 그리고 기동 스위치, 사이렌, 방출 표시 등이 이 5가닥씩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 8가닥에서 5가닥을 추가해서 몇 가닥? 13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한 거냐? 괄호치고 곱하기 2를 해준 거예요. 왜? 방호구역이 2개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가닥수는 8가닥인데 6번은 수동 조작함이 여기 하나, 2개이기 때문에 여기 5가닥이 추가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13가닥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신기로부터 배선거리 150m의 위치에 경종이 접속되어 있다. 경종이 명동될 때 경종의 단자 전압을 구하시오. 단, 수신기의 전압은 24V이고 전선은 2.5제곱m이며 경종의 전격 전류는 1.5A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경종의 단자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경종의 단자 전압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압 강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 강하를 구하는 식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수신기죠, 수신기. 자,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단상 2선식입니다. 수신기는 단상 2선식이기 때문에 자, 단상 2선식이죠? 그러면 전압 강하 구하는 식이 바로 1000 곱하기 A분의 35.6 곱하기 LI입니다. 이 공식을 자, 적용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3상 3선식인 경우는 이 상수가 35.6이 아니고 30.8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단상 3선식과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17.8이 되는 건데 우리 소방에서는 바로 이 단상 2선식만 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35.6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압 강하 자, 2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1000 곱하기, 자, A는 전선의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근데 전선의 단면적이 2.5스퀘어라고 했죠? 2.5. 거기다 2.5를, 자,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면적이니까 2.5. 그리고 35.6 곱하기, 자, 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수신기로부터의 배선 거리. 배선 거리가 150m라고 했어요. 150. 자, 그리고 I는 전격 전류죠. 전류값 1.5A. 1.5A. 자,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압 강하가 얼마 나오냐? 대략 3.2V가 나와요. 전압 강하. 그러니까 떨어진 전압. 이 3.2V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신기의 전압이 24V죠? 입력 전압이 24V라고요. 그러면 경종의 단자 전압 VR은 단자 전압은 입력 전압에서 전압 강하를 빼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을 줬는데 자, 20이 떨어졌다. 그럼 얼마 받는 거예요? 80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자 전압은 입력 전압에서 전압 강하분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이 24V고요. 전압 강하가 3.2V의 전압이 강화됐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0.8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종이 명동될 때, 경종이 작동할 때 그때의 경종의 단자 전압은 20.8V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은 시퀀스 회로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시퀀스 회로가 나와 있고요. 그에 따른 자, 5개의 문항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면의 1부분의 용도는 자, 지금 도면을 보시면 자, 1번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여기 있죠? 자, 이 1번이 지금 접점인데 자, 이게 A접점이에요. A접점. A접점인데 이 용도가 뭐냐? 지금 이걸 명칭을 쓰면 여기는 MC,
A가 되겠죠. MC 전자접촉기 MC에 자, A 접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들어가는 건데 요 1번의 역할, 용도는 바로 자기 유지인 거죠. 자기 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전원을 인가하면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요 푸시 버튼 2번을 딱 누르면 2번을 누르면 요 MC가 여자 되죠, 여자. 자, 여자가 된 상태에서 이 푸시 버튼에서 손을 떼어도 자, 여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MC A 접점을 병렬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 접점의 용도는 바로 자기 유지 용도입니다. 자기 유지. 다음 2번. 도면에서 PB1과 PB2의 용도는 무엇인가? 자, PB1과 PB2예요. 자, 잘 보세요. 자, PB1은 B 접점, PB2는 A 접점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전원을 딱 투입한 상태에서 이 PB2를 누르면 MC가 여자 됩니다. MC가 여자 되면 MC 주 접점이 닫히면서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동작하겠죠? 그래서 요 PB2 같은 경우는 모터 기동용, 그죠? 예, PB2는 모터 기동용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PB1을 누르면 이 접점이 떨어지겠죠? PB1을 누르면 접점이 떨어져요. 그러면 MC가 소자되면서 이 접점이 열리죠? 그러면 전동기는 멈춥니다. 그래서 요 PB1은 이 전동기 모터 정지용이고요. PB2는 모터 기동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PB1은 모터 정지용, PB2는 모터 기동용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어떤 원인에 의하여 THR의 보조 B접점이 떨어져서 계전기 A 쪽에 붙었다고 할 때 접점이 떨어질 제반 장애를 없앤 다음 이 접점을 원위치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자, THR 보조 B접점 여기에 있죠?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 전동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열동 계전기가 동작해서 이 접점이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로. 그때 이 접점을 원 위치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열동 계전기 B접점 같은 경우는 자, 복귀가 자동으로 안 돼요.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바로 수동으로 접점을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복귀가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수동으로 복귀시킨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의 도면 내용 중 동작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시오. 자, 이 도면상에서 자, 불필요한 부분, 없어도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쓰시고요.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디가 불필요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요 A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열동 계전기가 동작을 해서 이 접점에 붙어서 A가 여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열동 계전기가 이렇게 붙으면 이쪽으로 전원은 차단,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MC가 저절로 소자가 돼요, 소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A가 여자가 되면 A와 관련된 접점들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A가 여자가 되면 A와 관련된 접점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A 접점들은 붙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B 접점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접점이 없어도 여기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MC는 저절로 소자가 돼요. 그래서 요 A, B 접점은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불필요합니다. 이거 없어도 돼요. 동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부분은 바로 A, B 접점, 요 A, B 접점이 불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상관없어요.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5번. 계전기 A가 여자 되었을 때 회로의 동작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오. 자, 계전기 A가 여자 되었을 때 그러면 계전기 A가 여자 되면 이 A와 관련된 접점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 A 접점, 여기 A 접점 다 붙겠죠? 붙어요. 이렇게 접점이 붙어버려요. A가 여자가 되면. 그러면 이 접점이 붙기 때문에 경보벨이 울리겠죠? 경보벨이 울리면서 RL 등이 점등이 돼요. 여기 접점이 붙으니까. 그죠? 붙어요. 그래서 A가 여자 됐을 때의 회로의 동작 상황은 계전기 A-A 접점, A 접점에 의하여 경보벨이 명동됨과 동시에 RL 램프가 점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울리는 경보벨을 멈추고 싶어요. 자, 멈추고 싶을 때는 뭐가 되면 돼요? 여기 PB3를 누르면 돼요. PB3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B가 여자 되면서 이 접점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경보벨이 이제 멈추는 거예요. 이런 시퀀스 회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전기 A가 자, 여자 되었을 때는 계전기 A 접점, 이 A 접점에 의해서 경보벨이 명동됨과 동시에 RL 등이 점등이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신기의 절연저항 시험에 관한 다음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자, 지금 이거는 수신기의 절연저항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 빈칸에 내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신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르면 이 수신기의 절연저항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래쪽 보실게요. 자,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DC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1번에는 500V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요 2번에는 20메가옴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500V, 2번은 20메가옴. 이렇게 해서 수신기의 절연저항 시험에 대한 관련 내용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에 대하여 수신회로 성능 검사를 하고자 한다. 수신기의 성능 시험을 6가지만 쓰시오. 자, 수신기의 성능 시험, 즉 수신기의 기능 시험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9가지 정도가 있어요. 9가지. 그 9가지의 그 시험 중에서 6가지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화재 표시 작동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안 쓰셔도 됩니다. 시험 명칭만 쓰시면 돼요. 시험 명칭만. 그래서 화재 표시 작동 시험은 감지기, 발신기 작동 시 수신기의 당해 지구 표시 등 화재 표시 등의 점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그것을 바로 화재 표시 작동 시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로 도통 시험은 감지기 회로의 단선 유무, 그러니까 끊어졌는지 끊어지지 않았는지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회로 도통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선 시험으로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수의 적정 여부 확인. 그래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선은 몇 개? 회로선은 7개 이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회로와 적합적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공통선 시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 동시 작동 시험은 감지기기 수회선이 동시에 작동 시에 이 수신기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동시 작동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 저항 시험은 감지기 한 회선의 선로 저항값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바로 회로 저항 시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비 전원 시험은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예비 전원으로 자동 절환되고 정전 복구 시에 상용 전원으로 자동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예비 전원 시험인 거죠. 자, 그 밖에 자, 3가지가 더 있어요. 자, 저전압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저전압 상태, 그러니까 낮은 전압을 말하는 거죠. 저전압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바로 이게 저전압 시험이고요. 그 다음 비상 전원 시험은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절환되고 정전 복구 시에 상용 전원으로 자동으로 절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비상 전원 시험인 겁니다. 그 다음 지구 음향 장치의 작동 시험은 감지기와 연동해서 당의 지구 음향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지구 음향 장치의 작동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시험 중에서 6가지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명칭만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